네,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해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까지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정리를 많이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기초적인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에는 총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명은 선장과 승무원이고요. 나머지 33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예. 이 중에서 또 30분이 이 관광객으로 현장에 방문을 한 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은 뭐 가이드, 뭐 현지 가이드, 여행사 직원 이렇게 해서 총 3명 되겠습니다. 7분은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구조가 됐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7분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실종자가 19명인데 실종자가 19명이나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구조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발견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역시 사고 이후에 아직까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35명의 총 탑승자 중에서 현재 생사가 확인된 분은 총 14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것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7분 중에 이 2분의 신원은 현재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외교부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지문 감식기라든지 지문 감식반을 현장에 좀 파견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또 이분들이 누군인지 확인이 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된 국민 7분 중에 4분은 현재 퇴원을 한 상태고 3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용태에 따라서 이 퇴원 시기는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탑승자 35명 중에 21명의 생사 여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추돌 당시에 이제 영상을 뉴스로도 좀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추돌 당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겁니다. 배인데 일정 무게가 나가는 배인데 그렇게 힘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배 크기 차이가 워낙 많이 났거든요. 후미를 들이받았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이 배가 굉장히 컸습니다. 135m짜리 배였는데 이 바이킹 시기노였죠. 이 배가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뒤에서 들이받자마자 정말 움찔하지도 않고 앞에 있던 배가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배가 허블라니오가 침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때 당시 배가 지나간 이후에도 또 한 대의 배가 또 지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고 당시 상황이 좀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사고 신고 역시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분 이후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향후 수사를 통해서도 또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가 이 정도로 컸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배 갑판 위에 좀 나와 있던 분들도 있었지만 배 안에 계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종자 19분이 더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기상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상황도 좋지 않았고요. 유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유량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유속도 빠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종자들을 발견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추돌된 상황에 대해서 또 침몰까지 그 구조 작업이 좀 더디게 이루어졌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헝가리 경찰이 침몰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의 선장을 체포를 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이 구조 작업과 다르게 그리고 또 인양 작업과 다르게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이 침몰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은 선박, 그 선박을 운항을 했던 선장을 현재 붙잡아서 조사를 해서 다시 구금을 한 상태로 갑니다. 체포영장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현지가 좀 낮이 되면은 좀 상황이 구체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장이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랜 운항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험이 있다면은 이 사고 발생 전 상황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상황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그렇지 못했느냐 이 예.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선장은 64세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이 실명까지도 좀 알려진 상황인데 경찰 수사 결과 또 어떻게 또 평가가 나올지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조된 승객 증언이 있었는데 충돌이 있은 후에 배가 뭐 잠시 멈추거나 네. 구조 작업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뒤에서 추돌한 배가 항법 장치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위치를 좀 측정할 수 있는 항법 장치가 있어서 주변에 선박이 있으면 속도라든지 뭔가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예. 장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인재거든요. 그래서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이받은 배가 스위스에 본사가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스위스 선사가 또 이야기를 한 걸로는 해당 선박, 그러니까 뒤에서 사고를 낸 선박 같은 경우는 승무원이나 승객이 다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뭐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이라든지 뭐 강의 유속이라든지 수온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뭐 수온 뭐 15도 이하다. 네. 그다음에 유속이 빠르다. 뭐 2배 이상 유량이 늘었다. 예, 예. 이런 보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색구조 이틀째 현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한 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비가 꾸준히 내렸다고 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나흘 전부터 좀 날이 부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상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점은 강 상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당분간 선박 인양이 좀 힘들 것이다. 현재 민간 업체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파견이 됐고 그리고 또 헝가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서도 구조대가 일부 좀 도착을 해서 구조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장에서 관측이 됐다고 하지만 이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움이 워낙 유속이 있는 빠르다 네. 보니까. 그렇죠.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계획했던 구조 자체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좀 적절한 구조 시점, 역량을 총투입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뉴브강의 지금 수위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높이가 한 5.7에서 5.8 정도까지 어제는 한 5m 정도 됐는데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었는데 뭐 6m까지 예상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뉴브강 상류 쪽에 이 오스트리아 이쪽에 비가 또 많이 와서 유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네. 구조하는데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예. 이 적정한 구조를 위한 이 그 물의 높이보다 한 2m 정도 더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 물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도 구조 역량들이 총 투입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좀 맞물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헝가리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구조대가 파견이 되기도 했지만 인근 국가에서도 현재 구조 자원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구조대가 뭐 일부 파견이 됐다라고 하고 뭐 그 인근 국가에도 우리 외교부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긍정적인 소식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상도 그렇고 강 상황 자체가 구조하기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네. 지금 또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2시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야간에도 구조 작업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네, 구조 작업을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이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네, 있을 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 구조 자체, 이 강의 구조 자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다뉴브 강이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고 현장 인근이 강폭이 한 450m 정도 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왜 일반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강 폭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한강 폭보다는 분명 좁습니다. 예. 네네. 최소 한강폭이 620m 정도 된다 그러고 좀 넓은 곳은 1km가 넘는데 다뉴브강은 그보다 훨씬 좁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유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질 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구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헝가리 당국은 이 배가 최초 침몰한 지점에다가 이 부표 이곳에서 배가 침몰을 했다라는 점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 구조자들이 발견된 지점도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구조 작업을 앞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특정 탑승자가 발견된 지역이 있다면 그 인근에서 추가 탑승자가 발견된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이 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띄움으로써 좀 도표를 그려서 이 인근에서 좀 수색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관련된 내용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탑승자, 실종됐던 탑승자가 발견된 지점, 그리고 또 사망자가 발견된 지점, 배가 최초 침몰한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강의 흐름에 따라서 실종자들이 좀 하류 쪽으로 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수색 범위도 좀 확대해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발견된 분 중 한 분이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보도 들으셨죠? 예. 그만큼 유속이 빠르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그 강변 쪽으로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3k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탑승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내려갔을 가능성도 분명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헝가리 구조 당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 범위를 점차 넓히는 방향 그리고 또 인근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 인근뿐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3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어떻게 수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좀 애태우고 계실 분들이 탑승자 가족분들일 겁니다. 지금 좀 현지에 갈 예정이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도 참 좋은 여행 그 본사 연결을 해서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새벽 사이에 출발을 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1시 넘어서 출국을 하셨는데 현지 취재진들이 좀 전해온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현장에서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출국을 하셨다고 하고요. 오늘 또 추가로 40여 명이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 비행편은 현재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오후 한 12시 50분쯤 정도에 출국을 하신 분들이 있고 순차적으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한 군데 정도 경유를 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 기자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 침몰 유람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